YG와 JYP의 책걸상. 세계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의 저자 오후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명은 SM이라고만 네, SM입니다. 밝히셨고요. 네. 네. 자,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이 책 네. 잘 팔리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서점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프롤로그나 이게 날개 책 저자 소개 이런 거 보잖아요. 네. 저자 소개는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재밌어요. 프롤로그를 딱 보면 시작이 일단 재미납니다. 네,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마약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마약 떡볶이와 마약 김밥을 먹고 마약 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만 그것들은 아쉽게도 진짜 마약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자, 그 YG가 좀 고백을 해보자면 그 첫 데뷔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보는 기대치가 좀 낮았어요. 솔직히. 네. 저도 거기에다가 그랬어요. 또 출판사 사장님께서 자기 출판사 책은 다 좋다고 하니까 보통 그렇죠. 또 투고를 받아서 이제 낸 책이다라고 하니까 야, 책에 뭐 만듦새야 출판사에서 구색을 갖췄겠지만 책의 내용이 그렇게 썩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고 저자 소개 읽고 프롤로그 저자 소개를 봐도 기대가 높아지진 않아요. 네. 뭐 대학도 때려쳤다 그러지, 뭐 딱히 뭐 제대로 한 일은 없다 그러지, 거의 뭐 이렇게 한량 내지는 백수건달 같은 느낌이라서 내 동생이면 좀 걱정된다. 그렇게 해서 봤는데, 네, 그렇게 봤는데 프롤로그 보고 1장까지 읽으니까 야, 이건 이 친구 좀 하는데 다 읽어야 되겠구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정신없이 빠져들게 되고 어느 순간에 밑줄도 좀 긋게 되고 그리고 표시도 하게 되고 이런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책을 덮으면 그래, 내 인생의 마약과 관련된 책은 이거 한 권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일단 마약을 한자로 어떻게 쓴다라는 것부터 책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네.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저는 사실 이거 처음에 찾아볼 생각을 안 했어요. 처음에 방송을 할 때는. 그래서 방송을 하고 나서 누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바람에 일부러 사전에 찾아봤는데 우리는 그냥 마약하면 맞자가 당연히 뭐 마귀할 때 그 맞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마약을 마귀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악마할 때 그 맞자를 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마비하다 할 때 맞자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면 그냥 마비시키는 약 이런 의미가 되고, 또 국내에서는 예전에는 또 대마할 때 그 맞자를 그냥 마약이라고 쓰기도 해서 네. 그 뜻에 뭐 악마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그건 나쁜 거니까 그냥 악마의 그 맞자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네. 마취할 때 그 맞자죠. 그렇죠. 마취할 때 네. 마취하고, 그러니까 책을 쭉 보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마약이 인류 역사랑 오랫동안 같이 해왔고요. 네네. 그 같이 해오는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네네, 그렇죠. 네, 상당히 오랫동안 마약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고, 혹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진짜 약으로 취급을, 약이나 혹은 신과 만나게 해주는 어떤 그쵸, 신비한 영약으로 네네. 취급을 받아왔고, 그리고 마약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사회의 이제 지배 계급. 네, 그리고 종교 하시는 분들이나. 네, 그렇죠. 그 마약 원숭이 얘기 뭐 본인이 연구한 건 아닙니다만 네. 남들이 해놓은 걸 가져온 거지만 마약 원숭이 네네. 얘기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인류가 진화를 어떻게 했냐에 대해서 되게 많은 그런 가설들이 있잖아요. 뭐 고기를 먹어서 그렇게 됐다더라, 뭐 화식을 먹어서 그렇게 됐다더라, 뭐 이런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하기는 조금 미흡한데, 이제 미국의 테렌스 맥케너라는 원래 이분 식물을 주로 연구하셨던 학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주장한 것 중에 이제 스톤드 에이프라고 해서 마약 원숭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는 그 마약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대로 번역을 따왔는데, 마약 원숭이 가설이라고 하는데 근데 되게 쉬운 가설이에요. 그냥 야, 원숭이가 어떻게 인간이 됐겠어, 그야 다 약바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분이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땅 지천에 뭐
널려 있는 거 주워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그 중에 이제 버섯을 이제 많이 먹었는데 그 버섯 중에 이제 환각 성분이 있는 실로시빈이라는 성분이 포함된 버섯을 이 우리의 조상들이 먹고 그걸로 이제 어떤 세계를 새로운 세계도 보고 도구에 대한 영감도 떠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 대마초 좀 하면은 막 악상이 떠오르고 이런 네네 것처럼. 기분도 좋아지고 또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번식에도 생기고. 번식에도 유리했을 거다. 다른 쪽보다 그런 식으로 이분이 주장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분 걸 찾아봤는데 마땅히 증거로 제시하진 않아요. 그 증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막 원래 책에는 안 썼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성분을 먹여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렇게 직선이 쫙 끄여 있는데 거기서 되게 미묘하게 선을 이렇게 꺾어놔요. 그래서 그 꺾인 지점을 찾는 실험을 하는데 거기서 1.5배인가 뭐 학생들이 더 잘 찾게 됐다 하는데 그게 뭐 그렇다고 진화한 거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딱히 증거라고 저도 몇 개 써보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신빙성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분의 생각이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정도의 느낌은 있죠. 네. 그리고 이분이 활동하셨을 때가 이분이 약간 히피 세대고 그때 영향을 되게 많이 그때는 왜 미국에서 LSD로 뭐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약간 일부러 조금 끼워 맞추신 게 있지 않나라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하지만 재밌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칼 세이건 네. 얘기 나온단 말이죠. 네, 이제 좀 네. 믿을 만한 분이 나오셨죠. 농경 사람들이 그 인류 역사의 발전에서 이 농경을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네. 농경을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게 마약 때문이다. 네네. 네. 그렇게 이제 그분이 추측을 하시는 게 이제 그분 친구분이 이제 피그미족이랑 이제 원시 생활을 하는 피그미족이랑 같이 생활하신 친구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얘기한 말이 피그미족이 전부 다 수렵 채집으로 먹고 사는데 오직 그 대마초만 키워서 이제 제전용으로도 쓰고 뭐 이렇게 기분 좋게도 하고 하는 걸 보고 어쩌면 농경의 시작이 뭐 이런 대마초라든지 이런 식의 식물을 얻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닐까 하고 책에 씁니다. 그 에데네용이라고 하는 네. 칼 세이건이 이제 그 오늘날 이제 뇌과학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 뇌과학의 사실 처음에 시작을 알리는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에데네용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죠. 네. YG 전문 분야 나왔네. 근데 사실 이것도 그분이 막 주장했다기보다는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한 챕터 얘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근데 다 이게 일맥상통한 게 또 칼 세이건 스스로도 되게 대표적인 대마초 옹호자였거든요. 실제로 대마초 많이 피우셨죠. 왜 대마초를 그 불법화하는 게 근거가 있는 거냐? 그 합법화해서 뭐가 문제인데 네. 오히려 이렇게 나 같은 훌륭한 사람이 대마초 때문에 글도 쓰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작품도 낼 수 있는데 뭐 이랬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그러니까 대마초 같은 것이야말로 오히려 대체제가 부족하고 그쵸. 구하기 힘든 거니까 네. 스스로 키우기 시작했다라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농경이라는 게 시작이 되었을 수 있다. 그냥 뭐 쌀 먹어도 되고 뭐 곡식 과일 뭐 그 저기 동물 뭐 물고기 여러 개 먹어서 배를 채울 수가 있는데 네네. 마약은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쵸. 키워기 시작했다. 그게 농경의 시작이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신 느낌을 주고 갑니다. 네, 그런 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지금까지도 유명한 마약들이 네네. 어떤 식으로 이제 인류와 함께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마약에 대한 대충의 계보도를 이제 그려갑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원숭이 얘기는 이제 증거 없는 그 학설일 뿐인데 네네. 뭔가 이렇게 문자로 마약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는 시점은 언제쯤부터라고요? 기록이 등장한 시점부터 계속 마약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기록은 발견된 시점부터 마약에 대한 게 있고 동굴 벽화에도 그려놓은 게 있어요. 버섯류를 근데 그 뭐 버섯을 뭐 먹는 그림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 먹는 그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기록이 나온 직후부터는 이제 마약으로 추정되는 거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고 특히 종교 관련해서는 그런 언급이 계속 나오죠. 근데 그때 이제 많이 했던 마약이 지금도 하는 대마나 양귀비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외에도 무슨 뭐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남수령꽃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 그 중에 효과가 좋고 어쨌든 계속 됐던 거는 뭐 대마라든지 그 다음에 아편이 아니죠. 양귀비. 양귀비. 네,
그리고 그 남미에서는 이제 코카잎. 아 그러니까 이 그 세 가지가 오늘날까지도 대표적인 마약의 원료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마리화나라고 부르는 대마가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코카인의 원료가 되는 코카잎이 네네. 있는 거죠. 그 코카라는 게 그 나무 이름인 거죠? 풀 이름? 네네. 코카잎이고 코카콜라 할 때 코카가 그 코카입니다. 코카콜라에도 그럼 그 코카 성분이 들어 있습니까? 예, 원래는 들어 있었어요. 원래는 들어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게 막 예전에 소문이 안 좋게 나가지고 이제 회사 코카콜라 측에서 우리 완전히 뺄 거야 해서 지금은 그 코카잎을 우려서 향을 넣은 다음에 그 향에도 어쨌든 우릴 때 들어가는 코카인 성분이 있잖아요. 그건 화학적으로 다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난 시간에 그 소프트 드럭, 하드 드럭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소프트 드럭의 대표적인 게 대마 마리화나라고 네네. 얘기를 했었고, 하드 드럭의 대표적인 게 코카인을 언급을 했었는데, 네네. 그러면 그 코카잎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더 강하게 정제시킨 게 코카인. 네네. 그쵸. 그러면 헤로인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헤로인이 이제 그 양귀비를 처음에 이제 즙을 모아서 만들면은 아편이 돼요. 그러면 아편을 추출하면 몰핀이 되고, 그 몰핀이랑 또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면 헤로인이 되고. 이게 다 아편 계열. 특히 우리가 쓰는 뭐 진통 병원에서 쓰는 진통약 대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편 계열이 많습니다. 혹은 아편 계열을 대체하기 위해서 제약회사가, 왜냐면 그 중독성이 있으니까 다른 약들을 개발하다가 나온 그런 마취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소프트 드럭은 역사가 막 수천 년 됐다고 할 수 있지만, 네네. 하드 드럭은 그 이렇게 정제 추출 뭐 이렇게 네네. 농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화학이 네네. 좀 발달한 다음에 19세기 이후. 네, 그렇죠. 얼마 안 됐겠군요. 네네. 그리고 주사기도 나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최근이죠. 근대에 들어오면서 마약이 이제 한번 혁명을 맞은 거죠. 혁명의 시기를. 그 이 책에 의하면 아까 제가 언급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멈췄었는데, 오랫동안 마약이 굉장히 인류와 함께 해오면서 비교적 호의적인 이미지였었는데, 네. 그 기독교 중세 시대, 뭐 마녀 사냥,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마약의 이미지가 한번 확 나빠졌고, 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실 공인되고 들어온 순간부터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종교 의식에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주류가 됐잖아요. 주류가 됐으면은 새로운 종교가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풍속 이라고 이제 그쵸, 마약을 몰면서 그렇게 이제 마약 탄압을 하고, 또 그래서 사실 중세 때는 뭐 여러 가지 탄압이 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마약이 쫓겨났는데 이제 대부분 그렇듯이 그게 중동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동에 이어지다가 이제 십자군 전쟁 거치고 뭐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다시 중동에 있던 마약이 다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근대화가 시작되고, 네.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적인 지식이라든가 기술이 막 습득이 되면서 이제 기존에 오랫동안 있었던 마약을 더 고도로 정제화해가지고 하드드럭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리고 하드드럭을 하게 되면 뭐 일하면서 하든지 뭘 하면서 하든지 간에 아무래도 노동에 대한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하드드럭이 생기면서 굉장히 이미지가 조금 나빠진 게 있죠. 그럼 마약이 네. 다시 뭔가 좀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고, 뭔가 하여튼 좀 네. 보편적으로 그나마 하여튼 새로운 전기를 맞는 거는 뭐 르네상스 이후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쯤부터 그쵸, 봐야 돼요? 르네상스 이후고, 그리고 이제 새로 추출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된다고 처음에 믿었냐면, 이게 입으로 먹어서 우리가 음식 먹으면 계속 먹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중독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사기가 개발되고 추출된 게 나왔을 때는 이걸 아직 과학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제 주사기로 맞으면 중독이 안 된다고 처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게 아니니까. 입으로만 중독된다고 생각하는 네. 시절이 있었군요. 그게 화학을 그때는 잘 몰랐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뭐
뭐 필요하잖아요. 통증도 해소를 해야 되고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뭐 아편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이제 주사기로 주로 하고 뭐 특히 전쟁 거치면서 그때 유럽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날 때니까 전쟁 거치면서 그게 진통제로 계속 쓰이는데 이 병사들이 나중되니까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참전 용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네, 몰핀에 중독되는 몰핀 중독자가 되고. 네. 그러니까 몰핀 중독자가 사실은 아편 중독보다 더 센 거잖아요. 그쵸. 아편을 더 네, 정제해서 몸에다가 투입하는 거니까. 네. 그 몰핀을 더 정제한 게 이제 요즘에 그 하드드럭이라고 하는 헤로인인 것이고. 네네. 그게 더 몰핀을 더 정제한 건 아니고 그게 봤었는데 몰핀의 화학 구성을 약간 바꾼. 예. 그래서 뇌에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건데 제가 지금 한숨 쉰 거는 이제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네네. 사실 책을 쓴 지가 좀 돼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데 찾다가 이제 책을 쓸 때는 썼지만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책을 본인이 쓴다고 해서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 줄 한 줄 다 기억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대부분 자기가 한 번 책을 써서 책이 나오면 다시 읽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JYP는 어쨌든 간에 의사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의사잖아요. 네. 네, 그 또 마약에 대한 상당한 의학 과학적인 지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오후 작가가 마약을 공부한 것보다 훨씬 오래 전이잖아요. 제가 공부한 거는. 네, 뭐 일반인보다야 많이 알겠지만 다 까먹었죠, 디테일들은. 근데 막 그렇게 그 어쨌든 간에 의사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없었다라는 거죠. 몇 곳 약간의 이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좀 있었어요. 네. 네. 하지만 뭐 대세 지장은 크게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2회 찍을 때 3회 찍을 때 고쳐야 할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사실 제가 그 의사분이라든지 뭐 이런 뭐 뇌과학자 분이시라든지 이런 분이 읽는 게 되게 두려워요. 저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재미로 읽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은근히 그런 분들이 본다는 뭐 이렇게 트윗을 하시거나 페이스북에 그런 걸 쓰시면은 제가 또 처음 책을 내니까 매일매일 검색해 보거든요. 누가 무슨 말을 했나 이런 거 검색해 보는데 자기 저자 이름 책 제목 항상 검색. 저자 이름은 검색해봐야 안 나오고요. 책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는데 YG나 JYP나 다 해본 짓이죠. 옛날에. 네. 그런 분들이 언급할 때마다 되게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뭐 이게 지적받은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지적하신 건 없고 이제 읽은 독자분 중에 오타나 이런 거 지적하신 분은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귀엽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재밌었다 뭐 이 정도 하고 마시더라고요. 그 정신과 전문의 중에서 강연도 많이 하시고 대중들을 위한 책도 많이 내시는 하지연 선생님 계시잖아요. 하지연 선생님이 서평 썼더라고요. 네, 하지연 선생님도 이 책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굉장히 잘 읽히고 유익한 책이라고 서평을 쓰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하지연 선생님도 뭐 크게 눈에 거슬리는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던 걸 보면 이 책에 실려 있는 정보들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정보고 앞뒤가 맞는 정보라는 것일 테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 오우 작가님 스스로는 본인이 마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비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뒤에 붙여 있는 참고문헌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 성과들을 만들어 놓은 논문이나 책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뭔가 오류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연구하신 분이. 그래서 또 2번, 3번 또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크로스 체킹 하려는 노력도 하셨다고 또 책에다 써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분이 애초에 연구를 잘못하셨다면 제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저널리스트의 자세고 그건 어쩔 수 없는 모든 논픽션이 가진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코카 이파리. 네네. 그 지금도 이제 그 남미 그쪽 분들은 네 많이 씹으시죠. 씹어 먹는다면서요? 네네. 그거는 해봤어요? 아니요, 제가 남미를 못 가봐가지고요. 네, 가봤으면은 씹어 먹었을 텐데. 참 궁금해요. 네. 근데 그 남미가 이제 지형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산병 같은 거 걸리시면 이제 거기 지역 분들이 코카로 이렇게 차를 내려주신대요. 그러면 아무래도 코카인 성분이 들어는 가 있겠죠. 미미하지만 그걸 먹으면은 그 고산병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남미 지역의 어떤 그 조각
거품, 네네네. 사람 얼굴 뭐 네네. 그려놓은 이런 거 이렇게 볼 튀어나온 거, 네네. 그거에 코카 입 씹는 거랍니다. 네, 코카 입 씹는 건데. 아 처음 알았네 네, 그거. 그 굉장히 성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그게 현대에서는 약간 다른 그 놀릴 때 쓰는 표현이어서. 근데 그 지역에 그렇게 비타민을 제공해 주는 게 많이 없대요. 근데 코카 잎에 비타민 무기질 함량 이런 게 높아서 그래서 그 지역 분들이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씹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 실현 가능성을 좀 얻겠지만 저 코카 성분이 약간 들어가 있는 네. 그 음료수 같은 거 그런 거 시판이 되면은 옛날 되게, 코카콜라. 예, 옛날 코카콜라처럼 되게 사람들이 많이 사서 마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보신 분이 트위터에 그런 말 쓰셨는데 자기는 코카인 구해가지고 원조 코카콜라를 먹어볼 거라고 코카콜라에 타서 먹어볼 거라고 뭐 이런 농담을 쓰셨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코카인 뭐 그 지난 시간에 소프트 드럭, 하드 드럭 얘기가 나왔고 뭐 코카인, 헤로인 이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네. 복용하는 방법이 좀 다른가요? 복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일단 뭐 대마초는 많이 피우고요. 보통은 피우고. 네, 아니면 먹어도 돼요. 대마초 마리아나는 보통은 피우고 먹어도 된다.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피운다는 게 담배처럼 불 붙여서 네네네. 빨아들인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먹을 때는 이제 쿠키 같은데 빵이나 이런 데 넣어서 요리를 해요. 그래서 해피 쿠키 뭐 해피 대마초를. 브라우니 네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인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여행자 주는 거 먹잖아요. 그럼 잘못 먹으면 대마초가 들어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잘못 먹은 거 공짜로 줍니까 그거? 그러니까 살겠죠. 파는데 그게 팔기도 하고 약간 뭐 그런 걸 일단 줘가지고 기분 좋게 해서 뭐 장사를 하시려고 그럴 수도 있고 뭐 그 뭐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뭐 친해져서 기분이 좋아져서 주실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조심해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죽에다가 넣어가지고 네네. 쿠키나 빵 같은 걸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겠다는 네네, 거군요. 그쵸. 하여튼 저기 대마초 계열은 그렇고 다양하고 네네. 또 딴 마약은 어떤? 사실 잎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카트잎이나 코카잎 같은 것도 그냥 씹기만 해도 그 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사실 그 가루 형태 마약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된 마약들 뭐 코카인이나 그 헤로인이나 뭐 필로폰이나 이런 것도 먹어도 효과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효과를 더 많이 보려면 이제 녹여서 우리가 흔히 보듯이 세스푼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라이터로 지져가지고 주사기에 해서 혈관에 맞으면 제일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먹어도 사실은 되고 그 다음에 코카인 같은 거는 코로 이제 흡입을 하면 이제 코 점막에서 바로 흡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먹은 직후에 바로 효과가 오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코 점막으로 흡입하는 그러면 경우도 영화나 소설에서 이렇게 코로 흡입을 하는 거의 그건 90%가 코카인이군요. 코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카인의 변형이거나 그다음 필로폰 같은 거 코로 해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필로폰이 지난 시간에 JYP 그 고등학교 때 친구가 네네네네. 선물로 히로뽕인 네, 거죠. 히로뽕이죠. 그게 왜 히로뽕이냐면은 그게 일본에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이름 그대로 피로가 뽕하고 날아간다고 그런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네. 그 일본에서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이 맞았대요. 네네. 그래서 처음 네. 나왔을 때는 피로회복제 식으로 이렇게 바카스처럼. 네네 그렇게 광고도 신문 광고도 하고 그리고 이게 한 7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런 식으로 팔렸어요. 그래서 그 베른의 기적이라고 이제 그 서독이 그 당시 1900 몇 년도 월드컵인지 모르겠는데 결승에서 서독이랑 헝가리가 붙은 적이 있거든요. 54년 월드컵. 네, 54년에서 그때 헝가리가 세계 최강이었어요. 지금은 헝가리가 그렇게 축구를 못하지만 당시에는 5년 동안 무패 기록이었는가 그랬는데 처음에 2골 헝가리가 넣습니다. 결승에서 2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독일 선수들이 하프타임 때 히로뽕을 먹습니다. 히로뽕을 다 같이 나누고 그리고 3대2로 역전해서 베른의 기적이라는 네, 축구사의 길이 남는 명경기가 나오게 되죠. 그거는 이제 확인된 이야기. 네네네. 확인된 얘기입니다. 근데 당시 그 히로뽕이란 게 그 금지되기 시작한 게 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여가지고 그게 좀 그런 암페타민류 전부 다 그때 그게 메스암페타민은 아니다. 그냥 암페타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그때 하프타임 때 먹은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 히로뽕 이제 피로가 뽕 하고 사라진다라고 했지만 네네. 뭐 본인도 책에 썼지만 사실은 그 필로폰
포누스 이 그리스어 네네. 이 노동을 사랑한다. 네네. 거기 그 필로소피 할 때 그 필로 네. 거기서 온 그런 뜻까지 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약간 중의적으로 만들었겠죠. 네, 우리가 네. 이름 지을 때 그런 식으로 짓잖아요. 이게 어쨌든 그분들은 상품으로 만든 거니까 좀 이름을 괜찮은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는 애청자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가장 독한 마약 중에 하나로 금기시되는 게 히로뽕인데 네네. 히로뽕이 사실은 예전에는 지금 선전하고 있는 바카스처럼 막 피로 회복제 비슷하게 시판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실제로는. 광고도 했대요. 네. 네. 신발매품 피로 방지와 회복엔 게으름 뱅이를 없애는 히로뽕. 네, 그렇게 신문 광고를 네. 하고 뭐 라디오 광고도 하겠죠. 아니, 그리고 월드컵 결승전에서 하프타임 때 다 나눠서. 네네. 그때는 독일에서도 메스암페타민이 허용된 네네. 시절이었으니까. 허용됐었고 이게 50년대부터 금지되기 시작해가지고 전후부터 왜냐하면 전쟁 때는 병사들한테 되게 많이 투약을 했어요. 근데 보통은 주사로 투약을 하잖아요. 지금은.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냥 마시는 걸로, 거. 마시는 걸로.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셔도 되지만은 이제 주사로 투약하면은 그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게 직접 몸에 주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마시지 않고 주사로 만들어서 이제 투약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약을 오락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오락이라고 하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중독이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를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주사기를 딱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사기 벽면 같은데 조금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넣은 게 그것까지 이제 다 넣고 싶으니까 주사기 다시 뺍니다. 그럼 피가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안에 거를 한번 헹궈 가지고 다시 쏩니다. 그러니까 되게 몸에 안 좋겠죠. 그 되게 막 험한 이야기를 저렇게 막 샤방샤방 웃으면서 하니까. 몸에 안 좋습니다.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뭐 차라리 하시란 얘기는 아니고 혹시 뭐 하면 주사기 하지 마시고 그냥 맛만 보세요. 그리고 이게 되게 써요. 써서 사실 입으로 안 먹는 것도 있거든요. 어느 게요? 그 대부분이? 네, 헤로인도 아니, 그렇고. 쓴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맛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 마약 단속반이나 뭐 이렇게 갱들이 거래할 때 네. 그 찍어서 맛보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맛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경험이 많으시면 우리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어느 게 맛있는 게 알지. 그분들은 아시지 않을까요? 그 영화 보면은 이렇게 찍어 네. 먹어본 다음에 이 순도가 높은데 뭐 이런. 이 진국인데 뭐 이런 거 하는데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금태섭 네네네. 변호사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검사 출신 변호사였다가 지금 네. 정치를 하시는 분인데 그 금태섭 변호사가 검사 시절에 네. 그렇게 한번 마약을 네, 해보고 싶어가지고 단속 때 발견된 마약을 가지고 한번 딴짓을 한번 해볼까라고 봤는데 결국 안 한 이유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주사기에 막 피 떡져 있고 이러니까 네. 그게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칼럼이니까 안 했다고 쓰시긴 했는데. 농담입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 LSD라는 아주 특이한 마약이다 이런 네. 서술이 있던데 네. 왜 특이한 겁니까 그거는? LSD는 이제 이게 막 60년 70년대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이제 히피나 뭐 68세대 이럴 때 되게 붐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환각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군요. 근데 환각을 본다는 걸 되게 그때 당시에 높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상력이 되게 뭐 68혁명 9호기도 하잖아요. 상상력의 권력을. 그런 식의 것도 있고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대안으로 그때 이제 그 약간 미국에서 구루식으로 되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LSD로 대학 교수셨는데 그걸 막 학생들한테 투약하다가 하버드에서 쫓겨나고 이러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 책에 보면은 네네. 그 마약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하나는 이제 마약의 그 중독성 여부라든가 세기 여부에 따라서 그 소프트 드럭, 하드 드럭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약간 이완시키는 마약이 있고 네. 각성시키는 또 마약이 있다면서요. 네네. 그 효과가 좀 또 다 다르다면서요. 예를 들어 네. 대마나 마리아나는 약간 이완시키는 네네. 그런 효과가 더 크고 그리고
자, 지금 의학적인 질문 들어왔는데요. 네. 아, 그렇죠. 각성제 진정제 눈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대마초 같은 경우는 진정제로 분류하긴 하는데 대마는 사실 이 천연 성분이라 되게 효과가 다양해요. 뭐 약한 환각도 본다 그러고 뭐 진정제 효과도 있고 뭐 식욕을 돋구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흔히 우리 진정제, 각성제 할 때는 진정제 계열은 아편류 마약들, 그렇죠. 네, 우리가 진통제로도 쓰고 마취제로도 쓰는 뭐 아편, 헤로인, 몰핀 뭐 이런 게 쭉 있고 각성제는 히로뽕이나 코카인 같은 마약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투약을 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 두 개를 섞으면 이제 그 진정제를 먹으면은 그 기분이 좋아졌다가 확 다운되면서 우울 증세 같은 게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시 각성제 계열을 딱 먹어주면 다시 기분이 업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기분이 나빠질 때 계속 새 걸 투약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이제 스피드볼이라고 하거든요. 헤로인이랑 그 코카인을 같이 흡입하는 걸. 네. 그리고 뭐 이 책을 보면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 전 세계의 마약 가격을 비교해 본 네. 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거는 책을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한국이 참 비싸다는 거. 네, 그게 제가 조사한 자료는 당연히 아니고요. 유엔에서 매년 이제 조사를 해요. 뭐 한 해 건너뛰고 할 때도 있고 각 국가별로 하는데 들어가시면 유명한 마약들은 가격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모든 나라의 가격 정보를. 유엔도 참 여러 가지 합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고편으로 살짝 맛배기 말씀을 드렸는데 마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일상에서 마약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팁처럼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근거도 제시를 했는데 상당히 그럴듯해요. 자, 일상에서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마약 여러 개를 소개했는데요. 뭐 네. 조금 몇 개 소개해 주시면 뭡니까? 일단 상추가 있죠. 먹으면 졸리지. 네. 그래. 먹으면 졸리죠. 네. 먹으면 졸리는데 진정제 성분이 있는데 이걸 느끼기 위해선 진액을 굉장히 많이 짜서 먹으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요. 네. 일단 상추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커피 이런 거는 사실 안 썼어요. 실제로 네, 마약이기 때문에 커피 같은 거 없어요. 뭐 커피, 술 이런 거는 커피, 안 썼고, 술, 담배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 거는 안 썼고, 그다음에 뭐 우리 흔히 중독돼 있는 거는 설탕이나 뭐 음악은 실제로 도파민 이렇게 수치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사한 걸 보니까. 네. 그렇다고 하고. 없을 줄 알았어 별게. 아니 그리고 근데 뭐 네. 독특한 것도 있어요. 두꺼비. 그런데 그 독두꺼비 우리 근데 사실 독이 있는 그런 동물들 있잖아요. 네. 그걸 사실 다 환각 성분이 있어요. 두꺼비나 정갈 같은 거? 예, 뭐 보고도 환각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먹으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걸 이제 환각제로 쓰진 않지만 그런 자연에서 사실 뭐 상추도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약하지만 마약 성분이 있는 것들은 꽤 있습니다. 단지 그걸로 효과를 보기 위해선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금식도 있다면서요? 네. 금식. 그쵸. 우리가 굽는 거. 그럼요. 예수님이 왜 황야로 나가셨겠어요? 네. 이게 다 황야에 가셔가지고 이거 악마들이 막 찾아오시잖아요. 주기에 따라. 근데 그게 이제 환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민한 건 다 자기 생각은 아니래. 그리고 제가 진짜 빵 터졌던 건 뭐냐면 빙빙. 나 빙빙 진짜 웃겼어요. 나는 빙빙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돌면 됩니다, 여러분. 네. 이 부분은 설명하니까 왠지 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죠. 네. 근데 읽어보시면 나름 증거는 있어요. 네, 증거 그게, 있고. 그게 진짜 마약처럼 막 강력한 효과를 주진 않을. 자, 지금 마약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뭐 아주 빨리 지나갔는데요. 뭐 이렇게 끝으로 우리나라 마약 이 뭐 정책 혹은 현실 실태 관련된 서술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하시죠. 네덜란드 사례도 마지막에 길게 써놨잖아요. 네네. 근데 뭐 정책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체리피킹을 한 건데 사실 제가 원하는 자료만을 쓴 거긴 해서 그게 꼭 어느 정책이 옳다라고 저도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뭐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마약 사용자는 안 없어질 거고 어쨌든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다 같이 논의를 거쳐서 금지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사실 썼을 때는 그 프롤로그에도 썼지만 마약 중독자를 볼 때 그냥 그 사람이 법을 어겼으면 그거에 처벌받고 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약간 제2의 인간 쓰레기고 인생 뭐 끝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범죄자에게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 좀 그런 시각은 벗어났으면 좋겠다. 뭐 법이 위반이면 그냥 법 위반 처벌받고 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뭐 인간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 거에선 좀 벗어나야 그분들에게도 또 제기의 기회가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빙빙 돌려서 얘기했는데 빙빙. 네. 네. 그 마약 일부 약한 마약은 조금 허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어요. 아, 이유가 단순하군요. 네. 허용되었으면 좋겠는 이유가 내가 하고 싶어서. 저는 사실 대마초를 합법화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뭐 물론 대마초도 많이 하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은데 최근에는 특히 알코올이 뭐 예전에는 뭐 한 잔 마시면 몸에 좋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요즘 갈수록 한 잔도 몸에 안 좋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제가 뭐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진짜 술을 끊고 그냥 대마초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그래서 빨리 합법화가 돼서 대마초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그 치료용 네네. 으로 쓰이는 것만이라도 합법화하자라는 논란이 좀 있는데 저는 그거 합법화해야 되지 뭐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하는데 우리 네. 저 오후 작가는 치료용뿐만 아니라 이 레크레이셔널 네네. 그러니까 오락용 용도까지도 다 허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은 치료용이 참 논쟁되기도 그런 게 사실 뭐 몰핀이나 뭐 코카인 같은 거는 의약품으로 쓰거든요. 필요한 경우에는. 근데 대마만 그때 유독 이제 군사 정권 때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워낙 세게 돼 있는데 지금 그리고 의료 합법화 논쟁이 있는 거는 대마초 피우는 게 아니라 대마 오일이라고 이제 그 무슨 병이죠? 간질이 뭐라 그러죠? 간질이 있죠. 뇌전증. 네, 뇌전증 환자 치료에 효과가 도움이 된다고 그런 게 있어서 그 뇌전증 환자들이 쓸 수 있는 대마 오일을 수입해서 쓰자는 그게 입법이 지금 하려고 뭐 이 과정이 있는데 아니 피우는 것도 아니고 뭐 오일까지 그렇게 논쟁이 될 만한 사안인가?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다면은 그걸 그 의료용으로 쓰는 것까지 막아서는 되겠느냐라는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뭐 치료용에 대해서 뭐 굳이 그 저희가 이제 애청자분들에게 책에 대한 호기심을 좀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약간 재밌는 부분들만 지금 2회에 걸쳐서 소개를 했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생각해볼 만한 대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약과 관련된 그리고 세계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로 많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한번 좀 깊이 고민해봐야 될 만한 내용들도 중간에 있는데 특히 저는 맨 뒷부분에서 그 브루스 알렉산더 네네. 이제 박사의 연구를 소개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이제 꽤 널리 알려진 연구인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한 곳에서는 굉장히 쥐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을 해놓고 네. 이제 먹이도 주고 먹이도 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마약이 들어있는 네. 이제 물 같은 것들을 이제 넣어놨고 한쪽은 굉장히 이제 쥐가 생활하기에 열악한 환경을 조성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약성분이 들어있는 물을 넣어뒀는데 네. 이 생활 환경이 좋은 곳에서 그 생활하던 쥐들은 약성분이 들어있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물을 마시죠. 예, 그 물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물을 마신다는 이제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박사가 이 책에 인용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 연구 결과를 해석을 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라도 거부할 수 있다. 금단 현상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강하지 않다. 부정적인 주변 환경이 우리가 금단 현상을 거부할 수 없는 곳으로 느끼게 만들 뿐이다. 라는 내용인데 이게 꼭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 하드드럭일 경우에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자는 제안을 하고 있고 저는 그 대목에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이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오우 선생님께서 힘든 사람들이 마약을 하네. 마약 때문에 힘든가 보다. 마약을 금지하자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마약 정책인데 어쩌면은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약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힘든 상황 자체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마약을 소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데 저희들이 생각을 좀 미쳐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대목들은 저희들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볼 만한 울림 있는 대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저희가 오늘 다루지 않은 뭐 콜롬비아 이야기도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다 못했고 영화나 소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리고 사실 중독성 측면에서만 보면 네. 가장 중독성 심한 거 그리고 건강에 대한 위해도 측면에서도 거의 뭐 최고로 나쁜 것 중에 하나는 담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담배는 국가가 이렇게 직접 관리해서 팔아서 세수에 충당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덜 중독성이 있고 건강에 대한 위해도 적은 소프트 드럭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하는 거는 또 뭐 이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모순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네. 간접적으로 책 곳곳에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오후 작가의 화법을 빌려서 말하자면 뭐. 저는 술 담배 다 금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술 담배 다 금지하고 마리화나만 합법화를 해라. 야. 그러면 저 전매청 옛날 담배인삼공사 같은 데서 이제 담배는 못 파니까 마리화나만 관리해서 팔겠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애청자분들한테 정보를 드리자면 이거 제 생각 아니에요. 그냥 정보를 드리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 마리화나 그러니까 대마 합법화 운동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주정부의 세수 확보 때문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마리화나나 대마를 판매하게끔 하고 거기에 세금을 많이 물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왜 술 담배 세금 많이 때리듯이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래서 거기에 비춰보자면은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어쩌면은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막 그러니까 저도 경제적인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세수 확보 차원에서라도 왜냐하면 음성화되어 있는 그런 그 보편적 복지 확충을 위해서 마리화나 합법화가 필요합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검은 저 조직들이 챙겨가는 돈을 이렇게 저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제 생각이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미국의 주정부들에서 이제 했던 방침이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마약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이랑 교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참 그 경제적인 게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나라는 안동 지역에서 대마를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우는 대마 말고 이렇게 뭐 옷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하고 사실 마약이 되는 부분을 정부가 모아가지고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안동 지역에서는 그게 의료용이든 뭐 오락용이든 조금 해서 산업을 좀 만들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대마 합법화 논쟁이 나왔던 게 안동 지역 국회의원이었었거든요. 지금 그 양반의 고향.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었겠죠. 그러니까 보수적인데 그 이유가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거가 더 밀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는 지금 남북이 굉장히 교류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의약품도 부족하고 또 그 북한이 지금 전 세계에 그 필로폰 제조 공장처럼 지금 자리매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그 북쪽의 필로폰이나 이런 것들이 대거 남쪽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 소프트 드럭과 하드 드럭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관리나 대응 방안 같은 걸 세워야 될 때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야 우리가 진짜 마약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구나. 네,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가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읽고서 마약을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 정도 알면 됐다. 자 이번 주에는 오후라는 필명을 쓰는 본명 SM이라는 분의 책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를 읽어봤습니다. 네, 부제는 교양으로 읽는 마약 세계사고요. 정말 마약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텔링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좀 들춰보시면 재미있는 독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밌게 잘 읽힙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네, 그리고
첫 논픽션 데뷔 화려하게 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꿈이 있으시다면서요? 꿈은 제 목표는 일단 유시민 선생님의 가장 적게 팔린 책보다 많이 파는 게 목표거든요. 그게 몇 권인데요? 모르겠어요. 걔도 한 몇만 권 되지 않을까요? 유시민 선생님이 옛날에 안 팔린 책도 꽤 많을 텐데.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팔리셨을 10년, 15년 전까지도 그래도 유시민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 내면은 본인이 스스로 내 책은 2만 명, 3만 명 정도는 기본 독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유명해지시기 전에도 그런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2만 3만 권은 나가야 될 것 같네요. 뭐 소박하네요. 뭐 유시민 선생님만큼 팔겠다도 아니고 그분의 책 중에 제일 안 팔린 것만큼만 베스트셀러 팔겠다. 순위 보니까 유시민 선생님 거의 머터도사더라고요. 책 순위에 다 있어. 뭐 계속 뽑아. 너무 많이 뽑으시는 것 같아. 네. 오늘 책걸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우 작가님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